조국 후보자 거짓의 가면을 벗기고 탐욕, 특권, 위법, 위선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우리의 아이가 놀랍도록 번역을 잘했다. 미안하지만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제3, 제4, 제5 저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10월 1일자 조 후보자 자녀의 휴학 신청이었습니다. 이 어느 대학병원에서 했는지, 병명이 뭔지, 며칠날 발행했는지, 진단 의사는 누군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는 이 진단서는 병명이 허위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것도 유전자 분석도 그냥 기재점 넣으면 된다.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된 연구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는 저희가 서초동 검찰을 다녀왔다면 이번에는 여의도 국회를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국회 본관 246호에서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맞불을 놨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조국 후보자가 없는 조국 반박 간담회를 조금 전까지 진행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리 욕심 때문에 버틴 조국 후보자, 결국 스스로 부적격임을 입증했습니다.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국회를 기습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후보 사퇴의 필요성을 굳혔습니다. 조국 후보자,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국민을 더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수사부터 충실히 받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아집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조국 반박 간담회에서 첫 번째 말이 저 나경원 원내대표 저 말이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단순히 생각해봐도 어제 그리고 오늘 합치면 그냥 청문회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일단 청문회 되는데 사실 어제는 사실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자들이 일단 질문을 했고 조국 후보자가 한 질문당 평균 한 10분 이상을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반박 질문도 없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죠. 오늘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조사해왔고 또 모아왔던 자료들을 공개를 하면서 어제 조국 후보자 말에 대한 어떤 이 반박 자료들을 오늘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게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즉 성적표를 이제 제보를 받아서 공개를 했죠. 조국 후보자가 어제 딸이 영어를 잘해서 이제 번역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는 성적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장학금 관련해서 그다음에 휴학 관련해서 각각의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당시 휴학할 때도 사실은 이제 그 휴학기를 내려면 진단서가 필요한데 사실은 공란이 있는 진단서를 아마 제출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제출하는 등 결국 오늘 자유한국당이 이런 이제 반박 기자회견을 한 걸 보면 결국 청문회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아마 필요성을 국민들이 느끼시지 않겠는가. 결국은 오늘 자료를 한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조 후보자에게 묻는다면 조 후보자가 또 무슨 대답을 할지 상당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말씀하셨던 의혹들은 저희가 지금 이따 차분히 하나씩 볼 텐데 최진봉 교수님 일단 화면 보시면 하루를 두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했어요. 네. 자유한국당의 오늘 이따가 뭐 짚어보긴 할 텐데 총평을 한다면 의혹이 어느 정도 좀 더 부풀려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예전의 의혹들을 뭐 좀 더 강화시키는 자료들을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그 의혹이 그대로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의혹이 새로 나온 건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고요. 예전의 의혹들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찾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건 뭐 나중에 우리가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저 자리가 뭐 그전에 있던 의혹에서 플러스해서 더 많은 것이 생겼다기보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준비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의혹 자체의 총량 자체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본인들의 윗장에서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유한국당은 가장 먼저 조국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먼저 김진태 의원의 말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도 이게 거짓말인지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이젠 그런 수준에 정말 이른 것 같습니다. 논문이 지금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지만 당시는 이게 조금 느슨했다. 지금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때도 이상하고 윤리 위반이었다. 아예 사기였다. 성적 최하위권 학생이 4년 동안 매 학기 무려 8번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저 얘기를 반박을 저희가 사실 어제 오늘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진 합쳐버리면 청문회와 비슷한 얘기가 될 겁니다. 우리 딸이 좀 영어를 좀 잘한다 했더니 번역 아무리 잘해도 제일 논문 저자 못 된다. 장학금 받았는지 몰랐다. 뇌물죄 성립한다. 뇌물죄, 아까 뭐 사기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우선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이 대가가 되어서 후에 해당 지도교수의 부산대 병원장 관련된 어떤 자리라던가 실제로 부산의료원장으로는 임명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매우 이례적으로 부산에 있는 해당 부산대학병원의 교수가 대통령의 주치의로 발탁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대가성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뇌물죄로도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소방관이나 경찰관 자녀들은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장학금 또는 1년에 300만 원 이상 장학금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동일인으로부터 장학금으로 받게 되면 부모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해당 장학금이 부모에 대한 금품 공여 위반 여지가 될 수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에서 답변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소방관과 경찰관 자녀는 받아서는 안 되는 장학금을 민정수석 자녀는 과연 받는 게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검찰도 수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논문과 관련해서도 영어를 잘한다고 했는데 당시에 이미 황우석 사태 이후 2007년도에 연구 논문과 관련된 윤리 규정이 새롭게 발표되어서 일선 대학으로 전부 다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는 기준이 느슨해서 영어를 잘하는 것만으로 일저자가 된 것 같다는 해명이 전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반박을 한 것이고 심지어 주강덕 의원이 공개한 성적표, 고등학교 시절 성적에 따르면 그 영어조차도 잘한 게 아니었다는 그런 결론을 추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는 저기에서 뇌물죄 성립 그 부분을 좀 재밌게 봤는데요. 예. 우선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은 시기가 2016년부터 3년입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2017년 5월부터 민정수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은 시기하고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기가 2년이 겹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직자였으니까 그리고 또 장학금을 준 사람이 부산의료원장으로 영전을 했어요. 그런데 장학금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영전했거든요. 이게 국정농단 사건 때 많이 나왔던 제3자 뇌물혐의입니다. 이거는 공소시효도 7년이라서 아주 수사하기도 아주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뇌물죄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오늘도 과거의 조국 후보자가 현재 조국 후보자를 발목 잡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화면 만나보시겠습니다.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남성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도 본인은 정작 국정원 여직원 아이와 똑같은 28살 이 어린 여자가 그 사는 오피스텔 호수까지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런 이중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목소리를 한번 인터뷰 내용을 합쳐봤는데 조술무자니까 과거에 7년 전에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비방글을 단 국정원 여직원의 주소를 공개했다. 근데 왜 딸아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어제 눈물까지 흘리면서 딸 집을 밤 10시 넘어서 남자 기자들이 두드린다.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기자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의견들이 많이 모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자료를 제시를 한 겁니다. 조국 후보자가 2012년에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당시에 자유청년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고발된 내용을 보면 그 교수 시절에 계속해서 국정원 여직원이 오피스텔에 어디에 감금돼 있다라든지 오피스텔의 주소와 호수까지 낱낱이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 기자 둘이 딸 집에 문을 두드린다. 아니 기자들이 무슨 성추행범입니까? 예. 저는 저렇게 몰아가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조국 후보자 딸이 의혹의 대상 한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압수수색을 안 당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 조국 후보자 딸이 그 숙소에 들어가는 거를 한 일간지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두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밤 10시에 남자 기자들이 그 딸 집을 두드린다. 이런 발언. 너무나 이거는 감정적으로 몰아간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민석 의원의 경우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2016년에 정유라의 독일 소재지를 파악하고 집 앞에서 교민들과 대기 중이고 공개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때 정유라의 나이는 지금 조국 후보자의 나이보다 훨씬 어렸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1991년생이고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1996년생이고 사건은 2년 전에 있었죠.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가 과연 자신의 딸에 대해서 이렇게 기자들을 탓할 수만 있겠느냐 이런 비난이 쏟아져 나오는 근데 겁니다. 조진 부장, 네. 반대쪽에서는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검증과 수사 대상이 확실히 아니고 정유라나 혹은 정유라 씨나 아까 말씀하셨던 네. 국정원 댓글 여직원은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은 핵심 당사자죠. 논문의 문제, 장학금의 문제 다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 간과할 수 없는 거는 조국 후보자가 어제 장학금 문제, 논문 문제 자기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국 후보자 딸을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런데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다? 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자유한국당의 의혹을 다시 주장한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아예 조국 후보자의 딸 영어 성적표까지 공개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해합니다. 유일하게 영어 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고 그 영어 회화조차도 6등급도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 논문들을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조국 후보자 반박 간담회에서 제일 처음 눈에 띄었던 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연정에. 네. 조국 후보자 딸의 영어 과목 성적이 4등급에서 7등급 사이였다. 뭐 각자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요. 제가 그 논문 6페이지짜리를 읽어봤는데요. 제가 알 수 있는 단어는 정말 한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의학적의 어떤 병리학의 논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실 그 내용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영어를 번역을 잘한다는 거는요. 일단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중앙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에 권노갑 고문이 사실은 이제 그 통역사 시험을 보려다 이제 그 포기를 했는데 왜 포기를 했냐면 국어가 잘 안 돼서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연세가 오르시니까 요즘 사람들 쓰는 말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국어를 잘해야지만이 잘 이해해야지만이 영어로 잘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SCI급의 그런 어떤 병리학 관련 전문 서적인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걸 영어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앙덕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외고기 때문에 영어 관련된 과목이 많습니다. 뭐 장문, 해석, 독해 뭐 등등 많은데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영어 회화만 한 4등급 정도 되고 나머지는 6등급, 7등급 정도 됐다는 거거든요. 물론 뭐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워낙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등급 자체가 일반 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 내에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학교보다는 영어를 잘한다고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교수급들, 박사급들이 쓰는 논문에서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을 과연 번역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2007년도 그 윤리에 따르면 번역자는 이 저자에서 빼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번역자를 일제로 넣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영어 실력에 대한 폭로 말고도 오늘 곽상도 의원은 한 가지 사실을 더 지적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에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건데요. 바로 허위 진단서 의혹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게 10월 1일자 조 후보자 자녀의 휴학 신청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병원에서 했는지, 병명이 뭔지, 며칠날 발행했는지, 진단 의사는 누군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진단서를 저희들한테 자료라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을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진단서는 병명이 허위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조국 후보자에게만 가면은 이렇게 많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하자면 최준문 교수님. 네. 조국 후보자 딸이 서울대 입학은 3월인데 장학금은 미리 받았고 네.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합격 후에 서울대 휴학 때는 병명이 없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 말이 곽상도 의원이 지금 한 말은 이거잖아요. 제출을 받았다 이래요. 그러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보낸 거 아니겠어요? 아마 환경대학원에 조국 후보자 딸이 제출한 거를 환경대학원에 곽상도 의원한테 전달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자료 요청을 통해서. 그러면 자료 요청을 통해서 받았으면 지금 곽상도 의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게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면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환경대학원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걸 일부러 지운 건지 아니면 원래 없었던 걸 원본을 준 건지 그건 환경대학원이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병명도 없는 걸 가지고 휴학을 해줬다면 환경대학원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병명도 없고 어디서 치료를 받은 아무 증거도 없는 걸 가지고서 휴학을 허락해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거는 환경대학원이 이거는 해명을 해야 된다. 어떤 원래 원본은 뭐고 만약에 원본을 가려서 보낸 건지 개인정보여서 아니면 원래 아무것도 안 써진 허위 진단서를 받았는지 이 부분은 곽상도 의원은 받은 걸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이건 제출한 환경대학원에 확인을 해서 진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환경대학원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환경대학원도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병명이 없는 허위 진단서를 냈다면 조국 후보자 딸도 당연히 검증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허위 진단서를 내가지고 이걸로 휴학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 낸 사람도 이상한 거고 받아준 사람도 이상한 거고.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근데 그렇게는 일반적으로 저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환경대학원의 해명을 들어보고 만약에 환경대학원이 정말 아무것도 안 써진 걸 받아주고 했다고 하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출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받아준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조수진 부장, 글쎄요. 왜냐하면 오늘 곽상도 의원의 이 주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장학금도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이 허위 진단서 제출건이 되면 또 이것도 특혜냐 또 부정의혹 의혹까지 번지진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서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여러 번 겹치면 필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 뒤에 2번의 장학금을 받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바로 그만둡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징검다리 역할을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했고 그 징검다리 역할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2번이나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는데도 장학금을 알아서 줬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이 쌓여 있죠. 그리고 저렇게 만약에 이 진단서를 아마 이제 그 개인 신상 때문에 병명을 좀 가렸을 가능성은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병명을 핑계로 어떤 환경대학원에 휴학까지 했다면 의전원에 입학을 못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는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자유한국당이 다시 새롭게 주장한 게 바로 이제 조국 후보자 딸의 영어 실력 그리고 방금 전 보셨던 것처럼 허위 진단서 의혹입니다. 마지막 장제원 의원이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100억짜리 펀드입니다. 전 재산은 54억밖에 안 되는데 75억을 약정을 했을까요? 조국 패밀리가 이 펀드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펀드의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이다? 크레딧 카드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4월 달에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5월 달에 주식을 처분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오촌 조카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2017년 7월 달에 투자를 했다 그래요. 조국 후보자는 오촌 조카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10억을 투자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잠깐 화면에 노래가 끊겼다가 진행이 됐었는데 바로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가 오늘 장제원 의원이 사모펀드 논란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씩 할 때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장제원 의원이 주장하는 핵심은 뭡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국 후보자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특히나 저 약정과 관련된 거라고 보는데요. 조국 후보자는 어제 간담회에서 약정을 해놓은 것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신용카드 한도처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는 투자할 때부터 10억 5천만 하기로 약속을 해놓았다. 펀드도 이걸 알고 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만약 펀드와 사전에 아무런 페널티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이면 계약이 있다면 이 이면 계약 자체가 금융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당 김종석 의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지적은 이것입니다. 해당 펀드가 100억짜리 규모인데요. 정관에 보면 75%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 심지어 이 펀드의 직원들 임명하고 자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사결정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4억을 약정하고 또 처남 가족이 지금 3억 5천을 투자했잖아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펀드가 실질적으로는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펀드 직원들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완전한 가족 펀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간접 투자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펀드를 하나 끼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그런 형태다. 의결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75억이라는 약정이 꼭 필요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또 이 74억과 관련된 것은 만약에 약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약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투자 금액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른 투자자가 누구겠어요? 조국 후보자의 자녀들이잖아요. 5천만 원씩 들어가 있는 자녀들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고 3억가량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류층에서 유행하는 절세 수단, 일종의 탈세 수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저 약정 금액에 모두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신용카드 대출 한도랑 비슷하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된다는 게 장제원 의원이 지적한 여러 의혹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이 조금 전에 조국 후보자 반박 간담회에서 짚어봤던 의혹 크게 세 가지를 저희가 한 번씩 알아봤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 없는 반쪽짜리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해서 목소리를 높이긴 했는데 청와대 결심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송부 6일까지 화면 보시면 이현주 의원님. 네. 3일 남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3일이 나오면 청와대 입장에선 청문회 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비슷한 겁니까? 뭐 그런 시나리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보면 9월 6일까지 일단 금요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단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증인을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일의 말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문회는 그거 제출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6일날 아마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한 날짜에 보면 그날 6일날 금요일 날이 또 각종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조국 후보에 대한 어떤 뭐 찬성과 반대 여론이 과연 변화가 있느냐 이 판단을 내릴 겁니다. 아마 그걸 보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보면 이제 화요일 날 원래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자, 그 국무회의가 있으면 아마 대통령 임명을 하게 되면 국무회의에 조국 후보자가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마 여당 입장이나 청와대 입장 보면 이제 그 다음 주가 보면 추석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대충 일단 조국 후보자 임명하고 난 다음에 추석 연휴가 지나면 좀 여론이 좀 잠잠해질 것 아니냐 이런 계산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보면 사실은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야당에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주장, 지금 야당도 지금 다들 청문회가 하자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밀어붙이겠다.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도 보면 이미 각본에 다 짜여진 기자회견이라 봅니다. 이미 예약을 하고 미리 기자회견을 하고 등등 이런 절차를 보면 이미 조국 후보에 대해서는 좀 강행하겠다. 그런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바로 또 여쭤보면 전자결제 말고 지금 해외 순방 중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임명한다고 봐도
그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자결제를 하기에는 뭐 시간적으로 보면 뭐 한 5일까지, 내일까지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전자결제를 하게 되면 예전에 이미선 후보자나 등등 같이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날짜를 6일로 정한 것도 직접 와서 하겠다. 아마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6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 사실 뭐 청문회도 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보고서 보내달라고 하는 건 3일 안에 청문회는 없다는 메시지가 분명할 테고. 네, 조수진 부장. 네. 우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그 백브리핑이라고 합니다. 백그라운드 브리핑 좀 더 세밀하게 하는데 재송부시하는 6일 자정까지다. 자정을 넘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해서 전자결제가 아니라 정식으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그런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과연 청문회를 그러면 그 사이에 열 수 있을까? 시간이 수, 목, 금,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어제 아침에 한국당에서는 가족 증인 채택 안 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현 의원은 가족만은 안 된다고 하더니 가족을 양보한다. 이러면서 청문회 못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청문회를 안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자막에 보는 것처럼 최준봉 교수님, 원래 이 모든 키는 항상 정의당이 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정의당조차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이 뭐 정의당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1차적으로 이미 20일 동안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야가 제대로 타협을 못해서 청문회를 못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 공방을 서로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이미 국회에 1차 청문 보고서 채택해달라고 요청을 한 요청서를 보냈고 그게 20일이 지나서 지금 안 되니까 지금 2차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도 뭐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청문회가 물리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에요. 근데 뭐 100%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뭐 예컨대 뭐 그 강제로 증인들을 데려올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만나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낮다고 보여요. 그건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거죠. 1차 보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으니 2차부터는 법적 절차를 따라서 임명의 과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당 내부에서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고 되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현건 의원이 좀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확인해봐야 되지 않냐. 조국 후보자와 똑같이 뭐 부모의 지위를 이용해서 말을 하는 단어를 썼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은 청년들이 묻고 있다. 정치가 답해야 할 시간이다. 근데 조수진 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대한 좀 걱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좀 아직은 많이 입단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현 주소이자 비극적인 거예요. 조금 전에 김현권 의원 그리고 배재정 전 의원 이게 뭐 과한 표현도 아니에요. 지금 세태가 이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조국 후보자를 결사옹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글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내부의 반발로 인해서 이 글들을 또 내려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민주정당의 모습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었던 민주당 같은 경우에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모두가 민주적인 자신의 의사가 있었어요. 당론과 관계없이 이 정도 사안 되면 소장파 의원들 성명 내야 됩니다. 기자회견 내야 돼요. 정풍운동 일어나야 돼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거수입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은 같이 늪으로 빠지고 있고요. 정의당도 지금 조국 후보자 때문에 망가지고 있어요. 정의당 과거에 어땠습니까? 정말 정의로운 일 하자고 정의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이면 이것이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느냐 반대해야 되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다가 어정쩡하게 청문회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어떻게 정의당입니까? 심상정 의원도 과거에 2012년에 조국 후보자 덕분에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때 신세를 받았죠. 그런데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보훈 차원이랄까 할까요? 아마도 이런 염두에 두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가는데 이번에 정당의 진면목을 조국 후보자 정국을 통해서 유감없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자간담회로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강기정 정무수석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조국 후보자가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또는 사실과 의혹 이런 걸 좀 구분지어줘서 국민들이 이 최근에 있었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국회 측의 자기 성찰이 좀 뒤따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보면 법사위원장이 여상기 의원은 장관 취급도 안 하고 해임 건의안 준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명이 강행돼도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정상적으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더구나 조국 후보자가 대의로 내세웠던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현재 상태로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족들, 직계 가족들이 참고인 내지는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의 처남 또는 오촌 조카 등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마다 법무부 장관 역시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스포트라이트를 또 받게 될 텐데 영이 제대로 서겠느냐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검찰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그 방편으로 조국 후보자는 인사권을 쓰면 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심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법무부 장관 본인이나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 권력을 줄이거나 인사권을 행하게 됐을 때 저 인사가 과연 사심 없는 인사다라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뭔가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인사가 아닐까? 실제로는 그게 아니더라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개혁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비토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패스트트랙 안도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있는 한 제대로 된 논의가 더 힘들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임명이 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요.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임명 강행 뜻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의 종말과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자유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그 비극의 길로 가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 제발 그 선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제1야당이 장애투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하는 중대 결심은 또 뭘까요? 글쎄요. 마지막 남은 중대 결심은 장애투쟁 아니면 의원직 사퇴 그 등등일 텐데 글쎄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뾰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저는 여당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온 게 바로 촛불 정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촛불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집권을 했다. 도덕적 우월성이 있다. 즉 반특권, 공정, 평등, 이런 정의, 이런 어떤 가치들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해왔잖아요. 사실 그런 힘이 있어서 여론조사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도 그래도 잘할 것이다. 라는 데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조국 사태가 사실은 임명하느냐 아니냐는 이 의미를 넘어서서 그동안 여당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의 문제, 이것이 상당히 저는 상처를 입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앞으로 여당이 어디 가서 우리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평등합시다. 우리 정의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과연 누가 할 수 있을 것인지, 바로 그것이 이번 어떤 조국 사태가 남긴 상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얘기를 저희가 쭉 하고 있는데요. 잠깐 중간 점검 차원에서 유튜브 실시간 댓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르고 사모펀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분 금융권에서 종사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금융권에서는 코미디로 본다. 국정원 여직원 주소 공개한 조국 자기 딸은 자제해달라. 아까 조수인 부장의 지적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시는 시청자 의견입니다. 청문회 걷어차서 조국 쇼빌을 준 건 자유한국당 아닌가. 저렇게 눈 뜨고 기자간담회를 열게끔 만든 것도 제1야당의 탓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병명 없는 진단서는 처음 본다는 얘기. 이 얘기는 곽상도 의원의 주장처럼 좀 더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가요?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잘못한 건 인정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자.
글쎄, 저 문해 속내는 임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